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1월 18일 마감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국내 증시 움직임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 움직임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300여 개, 하락 종목 55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670개, 하락 종목 760개로 형성되었습니다. 금일 수급을 보시면 양거래소 모두 개인과 외인의 동반 순 매수세가 이어졌으며 기관의 순 매도세가 나와줬습니다. 수급은 같았는데 결과는 달랐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7, 코스닥은 플러스 0.29%로 마감했습니다. 외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차익 순매수가 매도세가 나왔다. 이 원인이 뭐겠습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시간대별 투자자를 볼게요. 보시다시피 장중에는 지속적으로 외인의 매도세가 이어졌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외인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다가 동시효과 부근부터 서서히 이제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인의 매도세가 완화되더니 동시효과에서 외인의 매도세가 들어왔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좀 다행히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외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외인의 매수세가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시고요. 코스닥 역시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인 얘기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일단 코스피가 2거래일 연속 약세가 나왔어요. 코스피가 2거래일 연속 약세가 나온 것은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클 수가 있습니다. 또 121선 위로 어쨌거나 지금 121선이 2365포인트로 형성되어 있는데 2368포인트로 121선 위로 좀 끌어올려준 모습입니다. 121선 이탈이 쉽게 나와주지 않고 있는 모습, 이것만 봐도라도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소 지금 이거래 연속 약세 나왔으니까 또 조정 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충분히 단기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현재로서는 2300포인트 부근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꺾일 수가 있다고 전 보여지거든요. 2300포인트까지는 일단 열어두시고 일단 이번 주 내로 23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조정, 코스피 제가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강세가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증시하며 지수하며 주가하며 뭐든지 약세가 나와주면은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와주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약세가 나오더라도 최근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한 번에 팍 약세가 나온 게 아니죠. 조정과 약세, 그쵸?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계단식 하향이 나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상승세가 나올 때에도 계단식 상승세가 나와준다. 우리는 이 계단식 상승세에서 어디까지 약세가 떨어질 것인가를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체크 포인트가 현재로서는 2300포인트가 될 것이다. 최소 2300포인트고 그 이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최근 강하게 상승세가 나와준 것에 대한 단기 조정, 그리고 설날이라는 명절을 앞두고 있다. 설날이라는 명절을 앞두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언제나 자주는 아니고,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 자주 명절, 우리가 추석이라든지 설날을 앞두고는 언제나 좀 수급이 많이 좀 부재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이번 설날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수급이 많이 부재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증시에 약세가 나와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약세가 나온다는 것이 확정시 된다면은 우리가 좀 마음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무턱대고 그냥 우리가 설날이니까 떨어지겠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요. 설날이니까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단은 그 대처 및 대응을 하기 전에 코스피에서의 외인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에서의 지속적인 외인 매수세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흐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양거래소 모두 이런 흐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우리가 지금
또 하나 주목해 볼 게 있죠.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정 섹터로의 수급 몰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일 코스닥이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여러분들 상승세가 나와준 것처럼 느껴지셨나요? 오늘 증시의 움직임을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였죠? 장 초반에는 메타버스 관련주가 강하게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맥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와줬고, 메타버스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준 게 뭐로 옮겨갔죠? 챗봇 관련주로 옮겨갔어요. KT 알파라든지 KTCS, KTIS, KT, 그쵸? 셀바스 AI 같은 챗봇 관련주로 강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최근 챗봇 관련주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챗봇 관련주 혹은 메타버스 관련주 미리 매수해 놓으신 분 아니라면은 금일 증시가 다소 약세, 많이 좀 안 좋았다라고 느껴지실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점에 공감하는 바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챗봇 관련주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해야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챗봇 관련주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매수하시는 것을 나쁘지 않게 손절 라인 짧게 해서 매수하시는 거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현재 챗봇 관련주 대부분이 고점이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셀바스 AI를 비롯한 코난 테크놀로지, 마인즈랩,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확실히 저점 대비 많이 상승세가 나와준 상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포착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 강세가 나와준 종목들 전반적으로, 그쵸? 챗봇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챗봇 관련주만 강세가 나와주는 이런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가야 되겠어요? 1번 챗봇 관련주 추격 매수를 한다. 그림판으로 써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같은 시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챗봇 관련주 강세 나오네. 추격 매수. 2번 챗봇 관련주 언젠간 눌리겠지. 눌림목까지 대기. 챗봇 관련주 말고 관련주가 아닌 다른 종목을 찾는다. 이게 세 가지를 일단은 한번 예를 들 수 있겠죠.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챗봇 관련주가 강세가 나온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한다? 이건 너무 리스크가 크죠. 제가 주식을 매수할 때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주식 매수에 있어서 포인트,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주가를 잘 보지 않아요. 이 종목의 재무가 어떻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당기순이익이 어떻고, 매출액이 어떻고, 이런 건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PER, PBR, 그쵸? ROE 보시는 분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주가를 보지 않아요. 주가. 이게 무슨 맛을 의미합니까? 제가 자주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주가를 봐야 돼요. 주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고점이면은 안 좋은 거고, 아무리 안 좋은 종목이라도 이건 좀 반대네요. 주식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고점이면 안 좋고, 아무리 안 좋은 종목은 사면 안 되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면은 증시가 약세가 나와줘더라도 매수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95,000원 이렇게 가고 있었던 이 시기 기억하시죠? 이 9만원 넘었던 시기에 삼성전자가 안 좋은 기업이었습니까? 삼성전자는 이때나 지금이나 충분히 긍정적인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고, 3D 랜드 메모리가 안 좋고 반도체 시장이 안 좋고 그걸 떠나서 삼성전자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주가의 차이가 있죠. 주가의 차이. 우리는 이 주가의 차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챗봇 관련주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매수하기가 너무 애매하다는 게 너무 비싸다. 우리는 지금 좋은 회사를 찾는 겁니까? 좋은 주식을 찾는 겁니까? 그렇죠? 회사, 주식. 우리는 좋은 주식을 찾는 게 목적이지 좋은 회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좋은 회사는 많잖아요. 우리나라 영업이익 잘 나오고 실적 좋은 회사 많아요. 우린 그런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상승세가 더 나올 수 있는 종목, 지금보다 더 크게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까 제가 냈던 문제 중에서 뭐겠죠? 정답은? 당연히 3번이죠.
채법 관련주가 아닌 다른 종목을 찾아봐 가지고 미리 좀 매수하는 버릇을 찾아봐야죠. 미리 선취매를 한다. 그쵸?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겠어요? 아무 종목이나 막 사나요? 아무 종목이나 막 살 수도 없어요. 당연히. 그쵸? 어떤 종목을 사야겠어요? 첫 번째로 당연히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매수. 그쵸? 실적이 정말 좋은 종목인데 증시가 약세가 나와주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을 좀 찾아서 매수하시는 것을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외인 혹은 기관의 수급이 고르게 이어지는 종목을 매수. 그쵸?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은 증시의 약세가 나오더라도 하락의 폭이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고 추후에 강세가 다시금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외인 혹은 기관의 수급이 고르게 이어지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은 다소 좀 늦은 경향이 있는데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리고 물려있는 있다면 그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 권유. 자, 본인이 물려있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정말 위에 말한 것처럼 외인 혹은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혹은 실적은 좋은데 증시의 상승세가 안 나와주고 계속 약세가 나와주고 있다. 그러면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돼요. 이러한 종목들을 만약에 상승세가 나와주면은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점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챗봇 관련주 잘 간다, 메타버스 관련주 잘 간다, 충분히 좋아요.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는 제 생각엔 더 갈 수 있는 테마군이에요. 아무튼 챗봇 관련주 잘 간다고 해서 챗봇 관련주,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따라서 추격 매수한다?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을 이런 쪽으로 짜가지고 매수 타점을 잡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일단 특정 섹터로의 강세가 이어지는 거는 그냥 보내주세요. 챗봇 관련주 무한히 상승하지 않아요. 영원히 상승하는 종목 없습니다. 영원히 하락하는 종목 없듯이 영원히 상승하는 종목 없거든요.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떠한 섹터가 강세가 나올지 또 찾아가지고 매수하는 그 버릇을, 습관을, 능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을 거라 받아들이겠고, 오늘 장중에 이슈된 종목, 이슈된 뉴스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식의 챗봇 관련주 혹은 그 개별주 특정 섹터로의 수급 몰림이 강하게 이어질 거예요. 삼성전자 의미 있는 M&A 약속 1년 앞으로 미래의 주인공은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제3자 배정의 그 유상증자 기억하실 거예요. 삼성전자의 그 행동에 우리나라는 그 주가의 움직임이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이런 삼성전자의 의미 있는 M&A 얘기가 나온다면은 가장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건 당연히 삼성 스펙이죠. 삼성 스펙 4호, 삼성 스펙 6호, 삼성 스펙 7호, 그리고 삼성 머스크, 이런 스펙 관련주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이 과연 어떤 종목으로 이제 M&A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삼성의 스펙 관련주 한번 지속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길 권유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쌍방울 김성태 4시간째 조사하고 있고 이재명과 친분 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자, 쌍방울 회장이 지금 국내로 복귀를 했죠. 한마디로 소환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러한 과정 속 또 과연 여기서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의 불리한 얘기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가 앞으로 추후 대선까지 가는 길까지 험난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아닌 다른 당대표를 또다시 밀고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부각이 되겠느냐 하면은 물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관련주를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겠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정말 김동연 현재 경기도지사 이런 관련주인데,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해 봐야 될 점은 이낙연 전 대표 관련주를 가장 먼저 체크해 봐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UA발 여객기 타고 온 어린이 5명 메르스 의심 증사가 나와주고 있다. 메르스 참 오랜만에 듣는 내용이죠. 과연 이게 정말 사실로 밝혀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가 또 터진다고 하면은 이 메르스가 터지면 다시 이번에 또 바이오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제가 증시에 강세가 나오려면은 바이오와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가 필연적이라고 했어요. 바이오 관련주의 강세가 나와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이게 터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 메르스의 위험성이 그쵸?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죠. 코로나 19급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전 솔직히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요. 그게 아니라면 또 뭐가 있겠죠? 원숭이 두창이죠. 최근에 이슈됐던 원숭이 두창도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어떤 쪽으로 갈지 모르겠으나 이 메르스가 터지게 된다면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DLENC 소형 모듈 원전 사업 공략 미국 SMR 업체에 250억 원을 투자했다. DLENC 뭐 그와 같은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DLENC는 그 원전 관련주보다는 건설업계로 일단 분류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이네요. 자, 일단 이걸 중요하죠. 일본은행이 금리를 유지했어요. 그쵸? 그래서 금리를 유지함과 동시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엔화의 가치는 하락했죠. 자, 왜 이런지는 당연히 알고 있죠. 금리 인상을 안 했다. 그쵸? 금리 인상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증시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최근 국내 증시를 비롯한 뉴욕 증시의 약세의 원인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약세가 나왔다는 거 기억해 보시면은 금리 동결로 인한 왜 주가의 상승, 증시의 상승이 나와주는지는 바로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고,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으니 엔화의 강세는 당연히 강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거는 좀 당연히 최근 증시 좀 눈여겨보신 분들이라면은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중국 게임 규제 마무리, 텐세트 등 파노 88종 발급,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제 파노 발급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게임 관련주도 서서히 눈여겨볼만 해요. 특히 넷마블을 보시면은 주가가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아이고. 자, 그쵸? 넷마블의 중시 움직임을 보면은 주가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넷마블 그러면서 서서히 저점을 형성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NC소프트를 보시더라도 NC소프트도 121선 처음에 뚫고 강세 나와주더니 지금 241선 부근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죠. 그러면서 조금씩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게임 관련주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현재로서는 좀 길게 보시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네요. 자, 그리고 나델라 CEO 마이크로소프트 전 제품에 챗 GPT 같은 AI 기능을 넣을 것이다. 이와 같은 소식에 방금 말씀드렸던 챗봇 관련주가 좀 강세가 나와줬죠. 챗봇 관련주는 하지만 지금 증시에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고점 리스크가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추격 매수하기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다. 무리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사드 기지에 출현한 드론, 뭐 미군이 교란 장치로 추격시켰다. 근데 이게 중요하죠. 북측에서 날릴 가능성은 낮았다. 북한이 날릴 가능성은 적었다는 소식에 이 드론 관련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컴이드라든지 JCN 시스템 같은 종목들의 강세가 장중에 나왔었는데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유캔스탁 어플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북한이 날렸을 가능성은 적다라는 소식에 큰 강세가 나와주긴 어려울 것이다. 장중에 분명히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거는 내용까지 좀 끝까지 보셔야 돼요. 제목만 보고 와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드론 관련주 막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보다 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좀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이 정도 이슈된 내용들 네,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겠고, 오늘 뭐 증시의 움직임 자체가 썩게 긍정적인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뭐 코스닥은 양봉 마감했다고 해도 이렇게 혼조세 양상 이어지고 있고, 일단 이제는 이틀 남았잖아요. 이번 주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이 목금 이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증시가 움직일지 체크해 봐야겠지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는 목요일날 약 반등, 내일이죠. 내일 약 반등이 나와주고 금요일날 다시 약 하락이 나와주면서 121선을 좀 지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121선을 안 깨주는 모습이 좀 나와주면은 확실히 다음 주 설날 연휴가 끝난 뒤에는 다시금 상승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겨우겨우 어쨌거나 위로 올려놓은 121선인데 장기 이동 평균선을 다시 한 번에 깬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설날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주식의 지수의 움직임, 지수의 방향성을 함부로 예측하기보다는 발빠른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일단 이것으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모두 마치겠고, 저는 그럼 이제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 브리핑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